터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온 나라는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고 온 국민이 근심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우리의 모든 애국 지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김구는 상해에서 해방을 맞이했죠. 오직 남로당의 박헌영만이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박헌영은 충청도 예산 출신으로 동네 유지와 광부들에게 술을 팔던 과부 사이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고 미국 선교사들에게 미국 유학기를 터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후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동경을 거쳐서 상해로 가게 됩니다. 이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던 고려인 간첩 김만경에게 포섭돼서 공산주의를 훈련받습니다. 3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남한에 잠입하게 되죠. 1926년에는 최초로 조선공산당 지하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후 공산당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수차례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뛰어난 변장술을 활용해서 도망쳐 나온 후에 전라도의 한 벽돌 공장에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박헌영은 1945년 9월 6일 서울 진명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자신에게 먼저 나라를 세워놓으라 라고 부탁했다는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당시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34만 명의 일본군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1차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일본군을 부산항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던 한반도 내 모든 미군을 이끌고 있었던 존 하지 중장은 이 모든 내용을 본국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든 국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함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미군의 철수를 결정합니다. 1949년 6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미군은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겨두고 모두 철수를 감행했는데요. 더 나아가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스는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죠.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한반도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군 철수 1년 만에 남침을 강행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바로 6.25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 소식을 보고받은 트루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섰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정계를 향해서 한국 내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만약 한반도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줄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을 바꾼 트루만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소집하고 2차로 미군을 한국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각 북한 인민군은 전쟁 시작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고요. 인민군은 북한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되기 직전 중국의 인민군의 개입으로 지금의 휴전선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간첩들을 투입하고 남한 내에 노동자들과 시민, 교수들과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4개의 기둥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7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와 사회통제체제, 주체사상을 이어오다가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거지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체제와 경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 내 주사파들과 전교조, 민노총과 좌파단체가 협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미국 내 최고의 한국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가 분석한 것처럼 북한이심은 간첩일 수도 있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세계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북한을 향한 기쁨조의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희대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온 세계 앞에 선포한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6월 6일 현충일에는 순국선열들 앞에서 6.25 전쟁의 전범 중 하나인 김원봉을 칭송하는 사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수많은 순국선열을 내비두고 간첩 윤희상의 묘비에 참배를 하기도 했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편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군들과 함께하는 해양동맹으로부터 벗어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동맹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워 온 나라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자력을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있고요. 외교에도 완전 실패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왕따 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안에 있는 사상입니다. 그는 자유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안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부정하고 있고요. 4월 총선에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서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낮은 연방제로 가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입니다. 6월 8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8월 15일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10월 3일에는 역대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광장에 와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놀라운 역사적 기록을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혁명운동은 11월, 12월, 2020년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애국 시민들은 청와대 앞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4개월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일 연합 예배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고요.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한 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문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고요. 별의별 혐의를 다 끌어내서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집회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국민의 저항권의 표출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잔머리만 썼다가는 국민들의 반감만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네요.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혁명은 이제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3대 종단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범우파 진영의 모든 시민단체와 정당까지 마음을 합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하야시키고 돌아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와 완전한 미국식 민주주의인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국민혁명대회와 매주 주일 낮 11시에 진행되는 수도권 연합예배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망하고 나서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이어나간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요. 병자호란이 그랬고요.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통일 한반도, 통일 대한민국은 중국의 흑룡강과 길림성을 아우르는 예전의 온 영토를 되찾을 것이고 세계 속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지금의 행위만 저지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